안녕하세요. 저는 선신장군 백마장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거리가 우리 이제 안철수님하고 홍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권 주자들로 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오신들 분이라 이분들 두 분을 얘기하려고 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던 간에 안철수든 홍준표님이든 일단은 국회의원에서는 압도적으로 홍준표님은 대구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을 되셨고, 또 안철수님도 또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안철수님을 보면 제가 보는 거는 항상 제가 이제 언뜻 이런 대선이나 이제 국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TV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안철수는 2인자야 이런 소리를 좀 많이 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 김종필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돼서 보면은 대통령 깜냥이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총리까지 하시고 그냥 2인자라고 보시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다음 이제 대선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 두 분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앞세우겠죠. 왜냐하면 홍준표님은 그래도 그동안에 나라의 국회에 밥을 드신 지가 굉장히 오랜 세력이 되셨으니까. 근데 안철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이민년인데 당신이 태어난 해운년이 제가 지금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는 띠를 보시면 이민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제 안철수님, 홍준표님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민년에 호랑이 해운년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있잖아, 자기 해운년, 호랑이 해운년이 무슨 띠든 마찬가지지만 호랑이 해운년에이라고 해서 나는 쥐라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나의 해에 호랑이 해운년이 다가오거나 나의 해라 그러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구설이나 또 어느 데는 권력 다툼에 있어서 밀리는 형국이 됐다가 전세에 역전이 됐다가 또 이런 형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님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안철수님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홍준표님 같은 경우는 늘 항상 보이는 칼을 선두주의를 하시죠. 그런데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칼이 굉장히 무섭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분이 붙는다 그러면 아마 아슬아슬하게 안철수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대권에서. 그리고 홍준표님도 제가 볼 때는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아마 또 예전처럼 당을 탈당을 해서 또 자기는 어떻게든 대선에 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겠죠? 근데 아마 이 두 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치고 다 대선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합당이 돼서 안철수님이 국민의힘이 되셨지만, 이제 누구 한 분은 분명히 내가 탈당을 해서 대선을 마지막에 나가던, 안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의 전향을 본다면 안철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거북이 등이라고 그러죠. 거북이 등을 업으셨어요. 그래서 힘들게 얻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데 올해는 이게 지키는 감투가 대선권에 진입하기에는 아주 속도전으로는 잘 올라오셨는데, 거북이 등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훗날에는 맨날 우리 안철수님이 나올 때 뭐래요? 저는 대권에서 나가서 절대 포기 안 주고 요번에는 꼭 합니다. 요번에도 근데 약속을 어기셨죠. 그런데 다음에도 그럴 확률이 권력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범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산의 수호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홍준표님보다. 그리고 홍준표님은 저는 이제 올해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준표님은 올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나온 거는 생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요 분으로 봤을 때는 아홉수전에 이분이 또 입설 구설에 한 큰 화제거리로 인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인해서 조금 시끌시끌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까지 이제 이분도 많은 정치 경험으로 해서 많은 산을 넘어서 오신 분이기도 한데, 아마 주변의 사람이나 나의 측근 때문에 배신을 당할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대선에 봤을 때는 마지막 대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든 나오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탈당을 하든 막말하게 해서 자기가 누구를 꺾던, 그래서 무슨 권력 다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뭐 예를 들어 좌파 우파처럼 뭐가 갈릴 일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홍준표보다는 안철수를 밀어줄 확률이 더 많다. 왜냐면 내가 안전하게 고공행진해서 하늘을 날고 계시다가 지금 보면 구속이 안 되시려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 청와대 엄연하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던 발판에 있어서 대통령님을 임기가 끝나고 내려오시게 되면 딱 커트라인에 딱 어느 정도의 구속이 될 수 있다는 확률 때문에 지금 용산으로 옮기셨죠. 그러면 자기는 피해가겠다는 거죠. 저희 문제 왕비님이 어떻게 됐든 이 세계를 믿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조금 지켜주고 저기 하려 그러면 홍준표님보다는 아마 안철수님을 뒤에서 밀어주겠죠. 근데 좌파 우파가 양갈래로 갈라지면서 약간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 홍준표님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또 이제 향후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두 분 다 나라의 왕이 되는 사주예요. 원래는. 그러면 나라의 왕이라는 게 정말 진정한 왕도 있지만 때로는 국무총리도 하나에 보면은 큰 이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들은 큰 나라에서 날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사주팔자가 때로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같이 가는 성향도 맞지만 이게 성격상으로 너무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론에서도 또 이분을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의 쪽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는 마지막으로 나라의 녹먹는 사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안 그러면 지금은 홍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시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장님이 된 거가 어떻게 보면 또 그 지역에서는 왕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일 수도 있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선을 또 한 번 공략하시겠죠. 이분은 마지막까지 왕이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있으니까 안철수님을 밀어줄 확률이 더 많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권력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밀렸던 분인데 앞으로는 이분이 그래도 제왕을 한번 꿈꾸는 데 있어서 어떤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한 거를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